네, 여러분 바쁜 일정 중에도 오늘 행사에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사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노지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다음 순서는 기획처장이신 대학혁신단 김철현 부단장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올해는 대학혁신지원사업 3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1차 년도인 만큼 이번 발표에서는 중장기 발전 계획을 바탕으로 한 3주기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주요 추진 전략을 중심으로 앞으로의 방향과 비전을 공유해 주실 예정입니다. 그럼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죠. 우리 대학의 중장기 발전 계획과 3주기 대학혁신 지원 사업의 주요 추진 전략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현재의 대학의 환경이 녹록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이제 모든 구성원분들께서 이미 피부에 와닿게 느끼고 계실 텐데요. 기본적으로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대학 기관 평가 인증에 관련돼서는 4주기가 이제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진행하는 대학혁신 지원 사업도 3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모든 대학들이 신경 쓰고 있는 대외 지표의 평가들도 있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교육부의 대학 지원 사업이 라이즈 체계로 통합되고 있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에서 우리 대학이 겪고 있는 지금 현재의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한다면 최근의 정보의 기조는 뉴스를 통해서 모두 다 접하셨겠지만 아무래도 서울대 10개 만들기라고 대표되고 있는 지방 거점 대학 중심의 정부 재정 투자의 기조의 전환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경쟁력 있는 우수한 대학에게 이러한 재정 지원 사업에 대한 기회가 조금 더 열려 있었다면 최근 들어서는 지방 거점 대학 중심의 재정 지원이 집중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가운데에서 사립대학들에 대해서는 한 가지 대안으로 그동안 정부에서 규제를 해왔었던 등록금에 관련된 책정에 대한 부분을 대학에게 조금 더 자율권을 주는 방식으로 자구책을 마련하도록 유도하는 이제 그런 방향이 지금 현재의 정부의 기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정부에서 가장 중요하게 드라이브하고 있는 주제는 이제 AI에 관련된 주제가 아무래도 산업과 그리고 학계에서 굉장히 강하게 주제로서 드라이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가운데에서 이제 가장 큰 변화라고 한다면 아직 모든 대학 그리고 우리 대학 포함해서 재정적인 자립이 아직 확실하게 뿌리내리지 못한 상황에서 이제는 대학들이 무한 경쟁에 나서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 같은 경우에는 학령 인구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학에 들어오는 인구가 대학의 정원보다 매우 많은 상황에서 대학이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신입생에 대한 확보와 우수 인력에 대한 확보를 할 수 있었고 그리고 모든 대학이 동일한 규제와 동일한 등록금에 대한 제한과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동일한 재정 지원에 대한 기회를 부여받음으로써 어느 정도의 합리적인 경쟁의 상황이었다면 이제는 이런 가운데에서 대학이 스스로 서로 간의 무한 경쟁을 통해서 생존을 추구해야 되는 매우 긴급한 급박한 상황으로 점점점 상황은 변화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가운데에서 우리 대학이 물론 패배주의에 빠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기는 기회라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듯이 이러한 가운데에서 우리 대학이 조금 더 전략을 잘 세우고 우리 대학의 발전에 힘을 기울일 수 있다면 이러한 경쟁에서 또한 우리 대학이 경쟁력을 더 확보해서 우리 대학이 좀 더 좋은 대학으로 발전하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또한 긍정적인 부분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학이 이러한 현상에서 추구하고 있는 목표 지향점은 매우 뚜렷합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세 개의 주제를 꼽자면 첫 번째는 우리 대학에 대한 재정 건전성의 확보입니다. 우리 대학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지 않고서는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학이 어떻게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것인가 부분이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대학의 경쟁력을 어떻게 제고할 것인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또 하나의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를 풀기 위해서 세부적인 내용으로 좀 나누어 본다면 우선 우리 대학의 글로벌화 부분을 매우 중요한 우리 대학의 한 가지의 방향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 글로벌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 대학의 국제화를 통한 대학의 발전을 도모하는 측면도 있고, 그리고 우리 대학의 재정적인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외국인 학생의 규모를 확대하는 부분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학의 위상의 강화를 위해서 연구 성과의 극대화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나중에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대학이 장점도 있고 우리 대학의 부족한 점도 있는데, 그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 대학이 더 많이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연구 성과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투자와 발전 계획 부분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AI가 굉장히 큰 화두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들었던 얘기 중에서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어떤 로펌에서 신입 변호사를 뽑는데 기본적인 신입 변호사에 대한 채용에 대한 기준이 소장을 작성하는 과제를 내준 다음에 그 신입 변호사가 작성하는 소장이 AI가 작성하는 소장보다 좋은가 나쁜가를 기준으로 채용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그런 프로세스를 거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AI라고 하는 것이 이제 더 이상 특정한 전공의 영역에 해당하는 이슈가 아니라 거의 모든 전공에서 우리가 그 파고를 넘어야 되는 이슈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우리 대학이 굉장히 강하게 대비하고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학은 올해 창학 120주년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창학 12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대학이 한 번 더 퀀텀 점프를 하기 위한 에너지를 모으고 우리 구성원들을 더 단합하고 대학 발전의 계기로 삼고자 이 120주년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을 또한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의 발전 계획은 미래를 위한 도전 아웃띵커스 숙명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분야에 대한 기본적인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교육과 연구와 글로벌 지산학 경영에 대한 목표를 세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시간 관계상 제가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목표를 향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최근 3개년 실적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시간은 없지만 짧게 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신경 써야 될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신입생 충원율 부분입니다. 신입생 충원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학생 충원율이 감소한다는 얘기는 중도 이탈률이 늘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입생 충원율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100%에 가까운 부분을 차지하고는 있지만 앞으로 저희가 방심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학원에 대한 충원율 부분이 우리가 매우 신경 써야 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현재 일반 대학원의 재학생 충원율이 73%대이고요. 신입생 충원율은 81%대입니다. 그리고 특수대학원의 재학생 충원율은 62%, 그리고 신입생 충원율은 67%입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교육대학원에 대한 충원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대학원의 재학생 충원율이 88%, 신입생 충원율은 95%의 상황입니다. 다행히 경영전문대학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리빌딩을 성공적으로 마쳐서 100%의 충원율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이 대학원의 충원율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된다는 부분을 저희가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학부에 대해서는 중도 탈락률이 높아지고 있는 부분이 우리가 관리해야 될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좀 많이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취업률 쪽입니다. 과거 우리 대학은 여대 중에서 가장 높은 취업률을 자랑하는 대학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더 이상 여대 1위라는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는 못하고요. 지금 64.5%의 취업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4년제 대학 중에서 가장 높은 취업률을 기록하고 있는 대학은 우리 바로 옆에 있는 서강대학교고 73%가 넘는 취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대학들이 상대적으로 취업률이 다 하락하고는 있지만 매우 높은 취업률을 가지고 있는 대학도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 대학이 이 취업률 부분에 대한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고등학생들이 우리 대학을 선택함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바로미터가 될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이 취업률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써야 되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는 조금 이제 나은 지표들이 조금 있긴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연구에 관련된 지표는 지금 계속 상승하고 있고요. 그리고 외국인 학생에 관련된 지표도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고 기술 이전 등도 상승하고 연구비 부분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연구비나 기술 이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절대적으로도 어느 정도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지만 상대적인 연구 성과는 과거에 비해서 상승은 하고 있지만 절대적으로 타 대학과 비교하면 아직도 많이 부족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 대학이 지금 보완해야 되는 중요 부분이 첫 번째는 학생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창업 부분이 우리 대학이 약한 부분이다라고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창업과 관련된 부분도 우리 대학이 전체적인 타 대학 평균에 비해서는 낮은 상황이어서요. 학생 부분에 대해서는 취창업 부분을 신경 써야 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교원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절대적인 부분은 연구 실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이 지금 현재 계속해서 상승은 하고 있지만 좀 더 많은 연구 성과의 상승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리고 우리 대학이 부족한 다른 부분은 외국인 학생의 규모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이 외국인 학생 규모 부분이 매우 부족했었는데 최근 들어서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의 전체 구성원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써주시고 노력해 주시면 우리 대학이 좀 더 빠르게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이 이번에 중앙일보 대학평가에서 22위에 이제 다시 진입을 했는데요. 이런 부분에 속도를 더 붙여서 국제학생에 대한 확보라든지 중앙일보 대학평가라든지 QS 대학평가에서 보다 더 빠르게 우리 대학의 위상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학혁신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3기 대학혁신 사업의 핵심 키워드는 WISEUP이라는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각각 그 WISE 그리고 up이 상징하는 단어들이 있고요. 가장 중요한 사업의 요소를 설명을 드리면 학사구조 혁신과 유연한 학사 운영 부분, 이 중에서 자율전공학부와 첨단공학부로 대표되는 학생 주도적인 전공 선택 부분이 이번 3주기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특정 학과에 소속되지 않더라도 최근 들어서 많이 강조되고 있는 부분이 마이크로 디그리라든지 학생 자율 설계 전공을 통해서 학생이 스스로 설계하고 선택하는 부복수 전공을 좀 더 많이 늘리는 부분이 또한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AI 교육에 대한 확대라든지 그리고 이번 사업에서 중점을 기울이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데이터 AI 기반 학생 중심의 학생 성장 통합 지원 포털로 그 스노우와이즈라고 하는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는 것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학생에 대한 경력 관리라든지 비교과에 대한 정보 관리라든지 하는 시스템들은 있어 왔었는데요. 이러한 시스템들이 좀 더 활용도가 낮았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고 데이터를 보다 더 종합적으로 봐서 학생에 대한 지도와 학생들에 대한 어떤 진로 지도와 학생 스스로의 포트폴리오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한 새로운 개편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혁신 사업에 대한 내용들이 오늘 이후 오후 시간에 각각 그 사업을 맡아주시는 그 책임자분들께서 또 자세한 설명을 해주실 거기 때문에 제가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설명은 시간 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5년도의 주요 성과를 간단하게 워드 클라우드를 통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스노우와이즈라든지 전공 자율 선택제, AI 기반 교육과정 등이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능 칼리지의 자유전공 학부에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많은 투자가 있었었고요. 그리고 작년 말에 SMU 에듀엑스포를 통해서 학생의 진로와 창업과 그리고 산학 연구에 관련된 다양한 발표와 성과에 대한 공유의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팩트체크 같은 AI 서비스에 대한 전교생에 대한 확대 등의 AI 교육 환경에 대한 개선을 위한 많은 사업에 대한 성과도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오늘 오후 시간에 개별 주제 발표를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그 내용을 책임자분들께서 설명해 주실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3기 대학혁신 지원 사업의 핵심 키워드는 어떻게 보면 대학 교육에 있어서 AI의 도입과 그리고 학생 중심의 교육의 설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여러 가지 사업 내용에 대해서 또 많은 협력 구하고 더 많은 이런 실적들이 우리 대학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성과 발표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세션은 교육 과정 및 수업 혁신을 주제로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 발표는 양승찬 교무처장님께서 AI 기반 창의 융합 인재 양성 S.AI를 주제로 발표를 준비해 주셨는데요. 큰 박수로 무대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무처장 양승찬입니다. 현재 우리는 AI가 모든 정보를 집대성해서 순식간에 답을 주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대학 교육은 지식 전달을 넘어서 학생들이 AI를 올바르게 그리고 윤리적으로 활용하고 이를 통해서 비판적 사고를 기를 수 있도록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AI 핵심 인재 양성은 국가적 핵심 과제로 이미 선정되었고 우리 대학 발전계획 미래를 위한 도전 아웃띵커스 숙명에서도 AI 기반 창의융합 인재 양성을 과제로 선정했습니다. 교무처에서는 우리 대학 발전계획의 과제와 연관된 사업 중심으로 추진할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교무처 학산팀과 교무팀에서는 우리 대학 중장기 발전계획 5개 영역 중 교육 영역과 연구 영역 추진 과제 가운데 학생 전공 선택권 확대 및 유연한 학사제도, AI 기반 창의 융합 인재 양성, 양적 질적 연구 성과 산출을 위한 지원 강화 이 세 가지 중점 과제와 연결하여 첫 번째로 AI 활용 교과 개발을 포함하는 전공 교육 과정 개편 방향과 유연한 학사제도, 두 번째로 AI 플러스 융합 교육 과정 확대를 위한 마이크로 디그리, 학생 자율 설계 전공, 트랙 연합 전공 운영, 그리고 마지막으로 AI 교육 TF 운영 성과와 우수교원 확보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 영역입니다. 교무처에서는 각 전공 교육과정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6학년도 학부 전공 교육과정 개편 신규 전략으로 AI 융합 교과 신규 개발을 추가했습니다. 더불어 전공 기초 교과 운영 고도화, 모듈 트랙 운영 활성화, 수업 운영 방식 유연화 및 다양화, 실험 실습 실기 교과 비율 제고를 연속 전략으로 하여 총 5가지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오늘 이 가운데 앞에 3가지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이 개별 전공 교육 과정에서 AI를 활용하고 비판적 사고를 함양할 수 있도록 전공별 AI 융합 교과 신설을 지원했습니다. AI 융합 교과는 학생이 AI를 활용해 전공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고 수업에서는 분석, 검증, 적용 등의 과정을 거쳐 문제 해결 능력을 함양하도록 구성된 교과입니다. 전공별 AI 융합 교과 공모 진행 결과 총 19개 교과가 공모에 지원했고 이 중 선정기관에 의한 심의를 거쳐서 총 14개 교과가 선정되었습니다. 2026학년도 1학기 10개 교과, 2학기 4개 교과가 개설될 예정이며 교과 운영 특전으로는 분반 전형 30명, 폐강 기준 6명으로 하향 조정하고 절대 평가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담당 교원에게는 특강비, 운영 결과에 따른 연구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2025학년도 자연 전공 학부 신설에 따라 전공 선택권 확대를 위해 개발한 전공 기초교과 운영 현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공 기초교과는 전공 기초 개념을 이해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교과로 2025학년도 1학기, 2학기 총 84개의 교과가 개설되어 총 3,465명의 학생이 수강했습니다. 전공 기초교과는 1학기에는 본전공생을 대상으로 소속감을 갖게 하고 2학기에는 자유전공 학부생과 타전공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전공 탐색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운영 결과 1학기 본전공생 이수 비율이 69.3%, 2학기 자유전공 학부생 및 타전공생 이수 비율이 약 87%로 나타나 교무처에서 의도한 방향대로 학생들이 해당 과목을 이수했습니다. 또한 자유전공 학부 학생 중
전공 기초교과 수강자는 1학기 58.7%, 2학기 74.7%로 높게 나타나 전공 탐색을 위한 또 하나의 지원 제도로 활용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전공 내 진로 및 능력별로 설계된 트랙 과정 운영 현황입니다. 최근 3개년 졸업자 기준 트랙 이수 완료 학생 수는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2024년도의 경우 졸업자 중 35.3%에 해당하는 826명의 학생이 트랙 이수 완료했습니다. 트랙별 전공 진로 지도를 강화하기 위해서 트랙 주임 교수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학년 기준 총 45명의 전공별 트랙 주임 교수가 위촉되어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현재 54개 학과에서 총 196개의 트랙을 운영 중이며 2025학년도에 해당 학과의 트랙 운영비로 1,629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학과에서는 트랙별 실습비 지출, 트랙 과정 설명회, 동문 졸업생 특강 등 이 지원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2026학년도 전공 교육과정 개편 결과의 전체적인 요약입니다. 최근 2년간을 보면 전공 교육과정 개편 건수가 총 726건으로 각 개별 학과에서도 우리 대학의 교육 혁신 방향에 맞춰 함께 노력해 주셨습니다. 특히 과목 신설건이 2024학년도 대비 계속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번 개편에서도 14개의 AI 융합 교과를 포함해서 총 63개의 교과가 신설되었습니다. 사실 학과에서 이렇게 신설 교과를 개설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최근에 이러한 변화는 우리 대학이 혁신적인 변화를 위해서 매우 큰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회 요구와 학생 수요 반영을 위해서 새로운 교과를 만들고 전공 진로 탐색을 지원해 주신 학과 교수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영역의 마지막 자료입니다. 우리 대학의 유연한 학사 제도 중 집중학기제와 플러스 학기제 운영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집중학기제는 학기 15주 중 전중 후반기에 집중하여 8주간의 수업을 진행함으로써 수업에 대한 학생의 선택권, 교원의 연구 시간 확보 등 유연한 교육 환경을 구축하고자 운영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2025학년도 1, 2학기 총 51개의 교과가 집중학기제로 운영되었고 총 1,471명의 학생이 수강했습니다. 집중학기제 교과로 운영 시 특강비를 지원하고 비대면 줌 수업을 50%까지 허용하는 등 교원의 저량권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플러스 학기제는 휴학 중 학생 진로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2025학년도에 기존 무수강을 통해 1학점을 취득하는 일반형 외에 옴니버스형을 신설해서 학생들이 진로에 대한 다양한 형태로 본인이 원하는 비교과 프로젝트를 수행해 볼 수 있도록 새롭게 운영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영역인 AI 플러스 융합교육 확대 관련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표적 융합교육과정으로 자리하기 시작한 마이크로 디그리는 급변하는 사회에서 요구하는 실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융복한 소단위 교육과정으로 9학점에서 12학점으로 과정 이수가 가능합니다. 2024학년도 2학기부터 2개 과정으로 본부에서 시작한 마이크로 디그리는 현재 7개 교육과정으로 콘텐츠 융합 159명, 재무 빅데이터 분석 111명, 핀테크 80명을 포함해 총 460명의 학생이 이수 중에 있습니다. 2026학년도 1학기에는 총 132명의 학생이 이수 신청을 하여 앞으로 이수 학생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사업단에서 주관하는 16개의 과정도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 디그리 교육과정 개수 증가보다는 사회 수요에 필요한 우수한 교육과정 확보가 중요하다는 판단을 교무처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2026학년도에는 학생 수요 조사를 통한 마이크로 디그리 신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25년 2개의 마이크로 디그리를 신규로 개발했습니다. 구글과의 협업을 기반으로 신설된 에이전틱 AI 마이크로 디그리는 AI 교육 TF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으며
AI 교육 전문가 과정의 실무 역량을 체계적으로 쌓을 수 있는 교육 과정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글의 우수 강사진이 참여할 에이전틱 AI 실습 프로젝트 과목이 2학기에 개설될 예정입니다. 한반도의 통일과 미래 2 과정은 통일 관련 법과 제도 분야를 주로 다루는 한반도의 통일과 미래 1과 구분해서 다양한 문화와 사회 영역을 아우르는 내용으로 MZ세대의 호소력 있는 통일 교육을 담고 있습니다. 2020학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학생 자율설계 전공은 2025학년도 기준 20개 전공으로 총 211명의 학생이 41명의 교수의 지도를 받으며 이수 중에 있습니다. 이 그래프에 등장하는 5개의 전공이 이수 학생이 많은 전공입니다. 시입생 안내 책자에 소개되어 있는 학생 자율설계 전공을 보고 이를 매우 매력적으로 느꼈다는 시입생의 수강 문의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4년도 기준 졸업자 중 학생 자율설계 전공 이수자는 76명이며 졸업생 중 학생 자율설계 전공 이수자의 수는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학생 자율설계 전공은 학과 차원의 실험 실습비 지원이 없고 과정별 지도교수가 여러 명이기 때문에 신규 과정 개발보다는 현재 이수 중인 학생에 대한 지원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수요조사를 진행해서 이를 기반으로 개별 학생 및 각 지도교수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트랙 연합 전공은 학생의 본 전공과 복수 부전공 내의 트랙 가운데에서 2개씩 결합하여 만드는 2025학년도에 신설된 패키지형 융합교육 과정입니다. 2025년 9월 학생주도형 트랙 연합 전공 공모 진행 결과 첨단 생체 재료 융합, 글로벌 외식 마케팅이라는 2개의 트랙 연합 전공이 심의 절차를 거쳐 승인되었으며 올해 운영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AI 교육 TF 추진 방향 및 목표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가을부터 진행해온 AI 교육 TF의 추진 방향 및 목표는 여기 설명해 놓은 표와 같습니다. 제도 기반 마련 S, 융합교육 확대 A, 인프라 I를 해서 이니셜로 연결해서 SAI로 설정했습니다. 숙명 AI로도 읽을 수 있습니다. 세 가지 방향에 따라 아래와 같은 11가지 세부 과제들을 수립 추진하였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AI 교육 TF를 통해서 8개 부처가 협업을 했습니다. 사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6개월간 각 부서가 담당하는 영역에 어떤 부분을 심도 있게 우리가 다뤄야 될지 이 협업을 통해서 많은 과제를 저희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전체 회의 총 20회가 넘는 회의를 진행했고 각 TF의 위원들은 각자 부서에서 AI 교육 혁신과 관련된 부분을 담당해 왔습니다. 그 결과물의 하나인 AI 윤리 기준 수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AI 윤리 기준 수립 추진 로드맵을 보시면 2025년 추진한 과정은 첫 번째 원칙 수립과 두 번째 구성원의 참여 과정입니다. AI 교육 TF 내 윤리 분과를 운영하면서 법학부 조수영 초빙 교수와 함께 우리 대학의 특수성을 반영한 AI 윤리 기준 준비했습니다. 지난 2025년 보직자 연수, 교직원 공지사항 의견 수렴 등 구성원 참여를 통해 행동 강령을 마련했습니다. 2026년도에는 세부 지침과 모니터링 등 심의 절차를 포함한 실질적인 윤리 체계를 구축하려고 합니다. 인간의 존엄성, 사회적 공공선, 교육과 연구의 한목적성이라는 3대 기본 원칙과 인권 보장, 독립성, 주도성, 공공성, 다양성, 포용성, 책무성, 독참성, 형평성, 그리고 안정성 등 10가지 핵심 요건을 제정하였습니다. 지난 1월 20일 인수교무위원회에서 행동 강령을 심의 완료했으며 2월 중 공지 예정이니 자세한 사항은
추후 공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노우보드 등을 통해 신학기 숙명 구성원이 자율교학의 성격을 띤 행동 강령을 접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우리 대학 우수교원 확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수교원 확보는 대학 평가의 핵심 정량 평가 지표인 전임교원 확보율과 직결되는 사항입니다. 우리 대학 교육의 안정성 확보와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그리고 학령 인구 감소와 재정적 여건 변화를 고려해 교무팀에서는 더욱 계획적으로 그리고 선제적으로 교원 채용을 진행했습니다. 2025학년도 1, 2학기 총 28명 전임 교원을 신규 채용했습니다. 최근 3년간 전임 교원 채용 규모를 보시면 2020년에서 22학년도에 3년간 대비 2배 이상 확대해서 총 72명의 전임 교원을 채용했습니다. 특히 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 및 다양성 확보를 위해 인문계열 및 소수 모집단 단위에서도 전임 교원을 채용했습니다. 전임 교원 채용의 단순 양적 확보에 그치지 않고 우수한 교원을 확보하기 위해 신규 교원 채용 지원 자격 기준을 강화합니다. 교무팀에서는 2026년 9월 1일자 신규 임용자부터 최근 3년간 최소 연구 실적 기준을 200%에서 400%로 2배 상향 조정합니다. 우리 대학 연구 경쟁력 제고 및 강화를 위해 우수 연구 인력 확보를 위한 특별 채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구처 주관 연구성과 혁신 TF에서 교무처와 함께 진행한 논의 결과를 채용에 반영합니다. QS 세계 대학 평가 등 대외 평가 연구 부문 순위 향상을 목표로 최근 3년 이내 연구 실적물 주저자 논문 12편 이상인 연구자를 대상으로 우수한 인재를 채용하고자 합니다. 우수 연구 풀 확보를 위한 특별 채용이 제시된 절차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11, 12월 특별 채용 참여 의사 조사를 기반으로 현재 8개 학과 모집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 4월 후보자 추천이 있겠고 5월에 특별 채용위원회와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존 채용 방식 외에 우수 연구 인력 확보를 위한 이와 같은 전략적 특별 채용은 선제적으로 우수 연구 인력을 확보하여 우리 대학 연구 경쟁력 강화 및 중장기 발전 기반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AI 기반 창의 융합 인재 양성이라는 주제로 2025학년도 교무처에서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 3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각 사업 주요 성과를 정리했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6학년도에는 신규 개발한 AI 융합 교과 운영을 지원하고 전공별 트랙 이수율을 높이기 위해 트랙 이수 요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1학점 단위의 집중학기제 전공 교과를 개발하고자 합니다. 3학점의 집중학기제 교과가 효과적이지만 수업 부담이 있다는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학기당 이수학점이 보통 1학점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생들의 졸업 계획에도 도움이 되며 교원의 시수 인정에도 활용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수한 AI 융합 마이크로 디그리 신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학생 자율선계 전공 학생이 중간에 해당 전공을 포기하지 않고 졸업까지 이수 완료하도록 개인별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AI 윤리 분야별 세부 지침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우수교원 확보를 위한 특별채용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교무처는 2025학년도 성과를 기반으로 2026학년도에도 AI 기반 인재 양성에 더욱 집중하여 우리 대학 교육 혁신에 박차를 가하고자 합니다. 많은 협력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발표 들어보겠습니다. AI 기반 교수학습 모델 개발 및 지원 체계 혁신이라는 주제로 이재경 교수혁신 원장님께서 발표 준비해 주셨습니다. 따뜻한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육혁신원장 이재경입니다. 앞서 우리 교무처장님께서 교무처 주관으로 대학 혁신 지원 사업의 중요한 성과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AI 기반 교수학습 모델 개발 및 그리고 지원체제 혁신이라는 주제로 그동안 교육혁신원에서 대학 혁신 지원 사업에 지원을 받아서 수행한 중요한 성과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그 교육혁신원에서는 우리 학교의 그 추진 전략 중에서도 AI 기반의 여기 나와 있습니다. 융합형 교수학습 모델 개발 및 그리고 지원체제 혁신이라는 전략을 담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 3개의 추진 과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3.1에서는 교수법 모델 고도화, 그리고 3.2에서 에듀테크 기반 교수학습 지원체제 고도화, 3.3에서는 교육의 질 개선, CQI 고도화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걸 위해서 저희 혁신원에서 주축이 돼서 제일 먼저 추진한 것은 AI 소프트웨어 리터러시 역량을 기존의 4대 역량에 더해서 추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세부 역량으로는 AI 소프트웨어 이해 활용 역량과 그리고 AI 소프트웨어 융합 실천 역량 이 2가지를 세부 역량으로 추가하였고 교수학습 센터와 대학 IR 센터에서 여기에 관련된 역량을 키우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먼저 3.1부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AI 활용 수업 아이디어를 발굴을 했습니다. 이 아이디어들은 그동안에 우리가 교수법 혁신 모델이 있었지만은 이 부분을 AI 중심으로 고도화하기 위해서 가장 기초 단계로 먼저 추진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올해 지난 작년입니다. AI 활용 분야에서 모두 11개의 아이디어가 공모가 되고 선정이 되어서 여기에 주제가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올해는 이 성과들을 기반으로 해서 교수법 모델로서 고도화하는데 활용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교수법 커뮤니티 운영 부분입니다. 교수법 커뮤니티는 그동안에도 운영이 되어 왔었는데 특히 작년에는 교수님들께서 AI에 관련된 그런 커뮤니티를 팀으로 운영을 한 부분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특히 5개의 팀이 AI를 활용한 부분으로 커뮤니티를 운영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교수 역량 강화 워크숍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AI 소프트웨어 리터러시 역량 중에서 AI 이해와 활용 역량을 키우고자 교수학습 센터에서 AI 이해 부분에 특강과 워크숍을 진행을 했었고 활용 부분에서도 강의를 자료를 제작하는 부분 그리고 수업 조교 챗봇 만들기라든지 AI를 활용한 평가와 피드백 이런 주제를 가지고 교수님들께 워크숍을 제공을 했습니다. 참여자 수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583명이고요. 만족도가 4.56으로 꽤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교수법 역량 강화 워크숍의 후기 부분인데요. 우리 교수님들께서 생성형 AI 여러 유형과 그리고 연구와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쓰임새를 배워서 좋았다라든가 아니면은 우리 그 여러 기능을 비교해서 설명해서 도왔다 또 활용이라든지 평가 부분에서 다양한 쓰임새에 도움이 되었다 등등 후기를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학습 지원 부분에 있어서도 아까 교수 역량과 더불어서
학생들의 AI 활용에 관련된 역량을 키우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중에 먼저 워크숍 부분입니다. 학생들이 AI 이해에 관련해 가지고 활용의 힘과 윤리적 경계라는 주제, 그리고 활용에 있어서는 보고서 작성에서 AI를 활용하는 부분, 또 노션이 있습니다. 이 관련해 가지고 AI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또 자기주도 학습을 위한 생성형 AI 활용,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학습 전략 워크숍을 운영을 했었는데 학생들이 837명이 참여했고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4.92로 그 정도로 학생들이 AI 활용에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학생들의 후기 또한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알고 있는 거였지만은 어떤 기능이 있는지를 다각도로 보여줘서 굉장히 도움이 되었다 등등의 좋은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학습 지원 프로그램 중에서 또 다른 걸로 AI 코스웨어를 활용한 기초 학력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한 부분입니다. 지금 이제 전공 교차 지원도 많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여기에 보면 수학이나 아니면 또 과학 그리고 한국어 트랙은 특히 외국인 학생을 대상으로 방학 동안에 운영된 부분인데요. 많은 도움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그 시스템을 여기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기초학력의 진단, 평가, 그리고 리뷰 보고서와 다시 보완 학습을 통해서 그 부분을 보완을 하고 평가가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네, 지금 요거에서 학생들이 성과를 보면은 상당히 자신감이 많이 향상되었다라는 그런 성과를 얘기해 주는데 시간 관계상 짧게 영상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플리캠퍼스라는 시스템을 저희가 활용하고 있는데 우리 숙명여대 학생들의 사용 후기가 제시됩니다. 플리캠퍼스는 저는 숙명여자대학교 사회심리학과 23학번 신예지입니다. 제가 참여하게 된 동기는 사회심리학과의 전공 필수 과목으로 심리통계학이 있는데 심리통계학을 제대로 수강하기 위해서는 통계 기초가 필요하다고 느꼈는데 마침 플리캠퍼스에서 심리통계학을 지원한다고 해서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숙명여자대학교 사회심리학과 25학번 이진아입니다. 제가 플리캠퍼스를 참여한 이유는 간편한 AI 기반 학습 덕분인데요. 저는 평소 수학 공부를 하면서 부족함을 많이 느꼈고 그래서 틀린 문제들의 공통적인 개념과 풀이를 정리하고 비슷한 기출문제를 풀고 싶었습니다. 그러다 플리캠퍼스를 알게 되었고 AI 기반 학습이면 저의 부족한 부분을 효과적으로 보완할 수 있을 것 같아 플리캠퍼스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숙명여자대학교 교육학부 2학번 하성윤입니다. 저는 면역학 관련 교양을 듣기 전 간단한 생명과학 예습을 하기 위해 플리캠퍼스의 AI 기초학습 지원 시스템을 활용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생명과학 1을 배웠지만 까먹은 내용이 많은 것 같아서 시간이 많은 개강 전에 보완학습을 하기로 했고 현재로서 그때의 선택에 정말 만족합니다. 사전 학습으로 부족한 개념을 파악하고 부족한 개념 학습을 집중적으로 공부하면서 단시간에 성적이 잘 오른 것 같습니다. 1차 학습을 한 이후 곧바로 오답 노트를 풀면서 제가 조건부 확률 부분이 부족하다는 걸 느꼈고 그래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첨부되어 있는 개념 강의와 예제를 풀고 AI 튜터에게 비슷한 문제를 제시해달라고 요청해서 추가 문제들도 접해보았습니다. 제 플리캠퍼스 활용 목적이었던 심리통계학 수업을 이번 학기에 듣지 않아서 성적에 대한 객관적인 지표는 받을 수 없었지만 통계 기초를 다지기 위해서 문제를 여러 번 풀어보는 방식으로 플리캠퍼스를 활용했는데 이 방법이 제 통계 기초에 대한 자신감을 키워주고 또 기본적인 수식을 기억할 수 있게 해줌으로써 전공 수업을 듣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적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플리캠퍼스 AI 튜터 기능이 가장 좋았습니다. 대학생의 단점이 기초 지식을 물어볼 선생님이 부재하다는 점인데 AI 튜터를 통해서 이 단점을 보완할 수 있었고 특히 수학 문제 같은 경우에는 풀이가 해설과 달라도 같은 답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이랬을 때 제 풀이가 맞는 방식인지 혹은 더 좋은 방법이 없었는지 AI 튜터를 통해 물어보면서 스스로 피드백하고 제 학습 방법을 보완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AI 학습 도우미 플리가 가장 좋았습니다. 오답 노트나 보안 문제를 풀이할 때 대부분 자료에서 막히는 일이 많았는데 AI 플링이는 자료에서 요구하는 개념과 그래프 분석을 자세하게 해주면서 스스로 답을 도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서 실질적인 약점 보완에 최적화된 도구였다고 생각합니다. 약점을 보완하는 공부를 원하는 학생에게 적극 추천하고 싶습니다. 어느 정도 개념이 있는데 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시스템이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저는 플리캠퍼스를 통해 자주 틀리는 개념의 구멍을 채웠고 이후 수강한 면역학 과목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저는 AI 튜터 기능을 잘 썼기 때문에 정말 수학 문제의 사소한 것까지 물어보고 싶은 그런 선생님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일단 추천하고 싶고요. 그리고 대량의 문제를 계속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수학 문제를 많이 풀고 싶은 학생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플리캠퍼스가 인터넷으로 접속할 수 있는 만큼 장소와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기 때문에 따투리 시간을 활용하고 싶다거나 어디서든 수학 문제를 풀고 싶은 학생들에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기존에는 먼저 개념을 줄글로 읽고 문제풀이를 했는데 순서를 바꾸어서 진단평가를 풀고 이를 바탕으로 개념 연상과 풀이를 하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 방식이 단시간에 학습 결손을 메운 비결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두 방법은 사실 문제를 계속 푼다는 점에서는 같은 기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플리캠퍼스의 차이점은 문제를 내가 찾지 않아도 추천해준다는 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수학 문제집을 저는 여러 개를 푸는 스타일은 아니었거든요. 제가 문제집을 찾는 게 귀찮기도 하고 아무래도 학원을 다니다 보니까 그냥 학원에서 사용하는 문제집을 받아서 그거에 맞춰서 수학 문제를 풀었었는데 플리캠퍼스는 문제가 문제집보다 훨씬 방대하고 또 여러 유형을 추천받을 수 있어서 제가 한 문제집만 파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엄청난 양의 문제를 계속 풀 수 있다는 점이 기존 수학 학습 방법과의 차이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플리캠퍼스는 내 손 안의 휴지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플리캠퍼스는 내가 푸는 풀이에 맞는 나의 보완점을 제시해줘서 문제를 휴지가 풀리듯 솔솔 풀리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저는 플리캠퍼스가 체력 강화 장비라고 생각합니다. 체력 강화 장비는 게임에서 캐릭터를 만들자마자 주어지는 정말 기초적인 장비인데 그래서 초반에는 티가 잘 안 나지만 레벨업을 하면 할수록 체력 강화 장비를 업그레이드 했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레벨업 속도가 달라지는데요. 플리캠퍼스도 이것처럼 사용하는 초반에는 차이를 잘 못 느꼈지만 점점 학습하고 기초 학습 능력을 다지면서 레벨업 속도가 남들과는 다르게 크게 뛰는 것처럼 느껴져서 저는 플리캠퍼스가 체력 강화 장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플리캠퍼스는 대학 공부의 길잡이이다. 전공 과목에 대한 기초가 막막하고 전공책의 해설이 부실할 때 플리캠퍼스를 이용한다면 나의 수준과 상황에 알맞는 학습 로드맵을 짤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또 하나 우리 학습 지원 프로그램 중에서 생성형 AI를 활용한 학습법 공모전을 저희가 실시를 했습니다. 학생들의 AI 리터러시 역량을 강화하고 학생 관점에서 AI의 윤리적이고 또 책임 있는 그런 활용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자 이 공모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포스터도 있습니다. AI를 활용한 나만의 학습 노하우라는 이런 포스터가 있는데요. 지금 최우수상을 받은 학생을 보면은 자기주도적으로 배우고 메타인지로 완성하는 학습 전략이라는 타이틀로
활용 도구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실 텐데요. 노트북 LM이나 세미나이, 또 냅킨 AI, 구글 AI 스튜디오, 굉장히 다양한 AI의 도구들을 자신들의 학습 전략에 아주 적극적이고 성공적으로 잘 활용하고 있는 그런 노하우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관련된 이미지 캡처입니다. 자, 그리고 참여 후기도 여기 나왔는데 좋다는 얘기였고요. 이 3.2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교수학습 환경 개선입니다. 우리 총장님께서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우리 학교가 아까 국제화를 지향을 하면서 외국인 학생들을 유치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근데 무조건 많이 오는 게 능사가 아니고 이 학생들이 와서 잘 적응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AI 실시간 다국어 통번역 서비스를 여기에서 제공을 하는 부분입니다. 화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 AI 음성 인식으로 학생들의 수업을 지원해 주고 있는 부분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단지 정규 과목에 15개 그리고 학생 수는 107명인데 뿐만 아니라 비교과 쪽에서도 모두 21건이 활용되었습니다. 유학생 서비스 팀이라든지 글로벌 융합학부의 오리엔테이션 그리고 도서관과 그리고 숙명 글로벌 어학원 등에서도 이 부분을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만족도를 보시면은 우리 교수님들이 3.9인데 학생들의 경우에 더 높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이 더 보편적으로 좀 사용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학생들의 의견이 있었고, 물론 아직까지 번역이 100%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점차 이게 보완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교수학습센터에서 노력한 부분이고요. 중요한 성과를 말씀드렸고, 지금부터 대학 IR 센터를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대학 IR 센터에서도 지금 3.3 교육의 질 개선과 CQI 고도화 부분을 맡아서 그동안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요구 실태 조사, 그리고 현황 진단, 교육 분석 환류, 비교과 통합 관리를 중심으로 해서 업무를 추진을 했고요. 여러분들 많이 사용하실 텐데 숙명 데이터 통합 시스템에 들어가 보시면은 IR이라고 해가지고 모두 3개의 하위 메뉴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교육 환류, 그리고 교육 분석, 교육 대시보드가 있습니다. 교육 환류는 그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근데 교육 대시보드에 상시 접속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조사 완료한 다음에 여러분들 공문을 받으셨을 겁니다. 공문으로 정량과 정성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제안을 하고 그 다음에 다양한 연구 보고서를 통해서 정책과 현안의 이 분석 결과를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예를 들어서 AI를 또 활용해가지고 주관식 분석을 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토픽 모델링과 SNS 분석 이런 분석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 환류 쪽의 분석은 학과에서 입력한 계획 그리고 그것을 실행한 결과를 환류한 다음에 그 부분을 분석을 해서 또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다시 교육 환류를 위한 가이드로 활용하는 부분입니다. 이 환류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다 아시지만은 피드백입니다. 즉 개개인이 그리고 또 학과 차원에서 또 우리 부서 차원에서 했던 것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분석을 하고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돌려드리는 그런 부분이 환류라고 되는데 그러려면은 정확하게 현황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정밀하게 분석을 해야 되고 그 분석한 것을 제때에 즉시 원래의 사용자분들께 돌려드리는 그런 환류 작업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학과 차원에서 본다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본부에 협조하는 부분에 지원 요청을 하고 그 부분이 제대로 반영이 될 수 있게끔 하는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황을 확인을 하고 동시에 향후 계획을 작성하고 이전에 했던 계획의 결과를 살펴본 다음에 성과를 작성을 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을 합니다. IR에서는 설문을 분석을 하고 다양한 공모 그리고 아까 잠깐 얘기 나왔던 우수 사례입니다.
학생 교육 혁신단을 운영을 한 여기 이런 학생 의견을 수렴을 해서 수업 교육과정 그리고 제도 환경 개선을 위해서 이 부분이 서로 환류되는 데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숙명 데이터 통합 시스템에서 교육 환류를 가보시면은 2024년도에 학과에서 이루어졌던 교육 현황을 확인하고 25년도에는 그걸 기반으로 한 실행, 다시 26년도 올해의 계획을 작성하는 부분이 체계적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시스템에서 이 부분을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시스템이 구현되기 이전에는 이걸 전부 이렇게 그 종이 문서로 작업이 이루어졌었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지 못한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예산이 지원되고 그 부분을 시스템으로 구현해서 학과에 제시되는 목표와 그리고 학과의 전공 능력 그리고 종합 현황 개요 이런 것들을 작성을 하고 그리고 여기에서는 학과에서 필요한 부분을 어떤 부분을 개선하겠다라는 것을 선택을 한 다음에 다시 작성하는 이런 쪽으로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난해에는 저희가 CQI 고도화를 통해서 사용자인 학과에서 사용하기에 편하게끔 다양한 방법으로 고도화를 추진을 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로그인한 사용자, 즉 학과장님이 소속 학과를 기준으로 해서 다양한 정보가 먼저 제시되게끔 하고 종합 현황에서 관련된 전체 학과의 내용이 요약 제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바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 또한 학과의 사용자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개선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행정부서에서 교육 환류 부분입니다. 행정부서에서 교육 현황을 검토하고 분석하는 부분입니다. 이 또한 주요 부분을 전체적으로 정리해서 모든 부서에 제공하는데 소속 부서에 관련된 내용으로 먼저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을 정리해서 제시함으로써 보다 행정부서에서도 환류 부분에 있어서 신속하게 먼저 중점적으로 보실 수 있도록 시스템을 고도화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보면은 지금 도서관 쪽입니다. 도서관에서 되게 열심히 작성을 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만족도가 올라간 부분, 개선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또한 여기는 디지털 인프라 팀에서 작성한 부분입니다. 우리 학생들 쪽에서 굉장히 많이 지적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이미 인식을 하고 개선하시겠다 하면서 굉장히 자세하게 잘 적어주셨습니다. 다만 2025년도에 그 조사 시기가 완료되지 않은 때라서 학생들이 체감할 수 없었는데 26년도 조사에서는 이 만족도에서 이 부분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저희가 이제 올해 역점을 두어서 하는 부분에서는 학과 맞춤형 분석 지원을 25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26년도에도 이 부분을 계속 진행을 할 것입니다. 그동안에 학과에서 중심으로 해서 나온 여러 가지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미 통계학과, 학과 컨설팅을 진행을 했었고 이후에도 학과장님들께서 우리 맞춤형으로 컨설팅이 필요합니다라고 의견을 주신 부분을 여기에서 더 학과 컨설팅을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학생주도 비교과 기획 공모 그리고 당선작을 운영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우수 사례에서도 얘기 나올 거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하고요. 마지막 부분입니다. SM 데이터를 활용해서 데이터 분석 공모전을 실시를 했습니다. 여기 학생들이 우리 학교에 있는 많은 데이터들을 직접 그 부분을 활용을 해서 하면서 여기 그 비교과 쪽의 일환으로 했는데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우수한 작품들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많이 감동을 받았었고요. 학생교육 혁신단에서 최종 간담회 했던 내용이 여기 제시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학생 중심의 그런 그 교육 대학 혁신 또는 교육 혁신의 내용들이 저희 교육혁신원에서도 열심히 그 부분을 서포트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따뜻한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AI 기반 교수학습 모델 개발 및 지원 제재 혁신 발표였습니다. 발표해주신 이재경 교육혁신원장님 감사의 인사 드립니다. 지금부터 세션 2 학생 성장 및 전공 자율 선택제 발표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발표는 정혜영 학생처장님께서 학생의 행복을 위한 대학생활 지원 활성화를 주제로 준비해 주셨는데요. 큰 박수로 무대 모시겠습니다. 학생처장 정영입니다. 학생처에서 시행한 학생의 행복을 위한 대학 생활 지원에 대해서 성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학생지원센터, 그리고 장애학생지원센터, 숙명행복상담센터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학의 가장 대표적인 박람회가 사실 그 숙명행복성장 주간에 이루어지는데요. 지난 25년에는 1학기, 2학기 두 번에 걸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그 행정 박람회를 통해서 이제 각 한 부서에서 부서별로 특화된 그런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이해를 시킴으로써 학생의 성장을 독려하고 또 진로 지도를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네. 지난 한 해에는 15개의 대형 부스와 5개의 온라인 그 프로그램이 운영이 됐었는데요. 그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1학기에는 한 5,900명 정도가 참여를 했고 2학기에는 6,500명 정도가 참여를 해서 굉장히 높은 참여율을 보였고요. 만족도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온 오프라인 모두가 굉장히 그 만족도가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면 그 행정 부스가 그 제공하는 정보들을 그 학생들이 굉장히 유익하게 활용하고 있고 그리고 굉장히 큰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재학생 소통 프로그램인데요. 우리 학생지원센터에서는 재학생과 소통하기 위해서 다양한 채널들을 활용을 해서 학생들과 끊임없는 소통을 하고 있는데 25년에는 그 5월 달에 총장님과 그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가 간담회를 했고 그리고 11월에는 총장실과 11개의 그런 그 부서와 관련 부속 기관들이 모두 참여해서 2025년 그 숙명 대담을 심층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학생들의 요구사항이 나왔고 그 요구사항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각 부서가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왔고요. 그것들이 지금 현실적으로 많이 반영이 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 그 구성원들이 모두 체득하고 아마 체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밖에도 교무처, 경력개발처, 그리고 사무처 등 여러 부서와 개별적인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학생과의 그런 소통을 계속함으로 해서 행정 서비스를 개선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교내에 갈등 없이 구성원들 간의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환경을 만들려고 저희 학생지원센터에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저희가 이제 예정된 프로그램인데요. 올해가 우리 대학 창학 120주년이 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신입생들에게 숙명의 역사를 알리고 숙명의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신입생 환영 행사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이제 26년 2월 23일 날 오후 3시 장충체육관에서 입학식 및 신입생 환영회가 있는데요. 프라우드 숙명 비욘드 120이라는 캐치프레이즈로 1부는 입학식, 2부는 신입생 환영회를 통해서 숙명의 그런 역사와 자부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그런 행사를 하려고 기획하고 있습니다. 저희 키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도 학생이 마음과 감동을 줄 수 있도록 굉장히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여기 특히 올해에는 총장님께서 그 유명 아티스트를 섭외하는데 많은 지원을 해주셔서 아마도 예년보다 더 많은 신입생이 참여할 거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입학식 끝나면 직후에 2월 25일과 26일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번 핵심 컨셉은 순원 한기비에 초대를 받은 세송이 원정대가 타임슬립을 해서 친구들을 찾아서 모험을 하는 이런 스토리로 기획을 했고, 모바일 스탬프 미션을 통해서 팀을 구성을 해서 그 미션을 수행할 때마다 스탬프를 받고, 또 그 과정에서 이제 학교에 관한 퀴즈를 풀고, 또 동아리 부스나 행정 부서를 방문을 해서 그 안에서 또 미션을 수행하도록 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우리 신입생들이 또 친구들 간에 서로 이렇게 가까워지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질 수 있고, 또 선배들과의 교류가 또 활성화될 수 있어서 아마 우리 학교에 더 많은 애정을 갖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궁극적으로는 입학을 하고 나서 이제 우리 학교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직접적인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중도 이탈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크게 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장애학생 지원센터에 대한 성과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장애학생 지원센터에서는 문화탐방을 굉장히 큰 이벤트로 준비를 했는데요. 이 장애학생 문화탐방은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이 학교를 벗어나서 자연 속에서 서로 돕고 좀 이렇게 이해해 가면서 많이 걷기도 하고 뭔가 문화를 탐구하기도 하는 그런 통합적인 교육 활동입니다. 이번에는 서울숲 쪽을 좀 탐방을 했는데, 학생들이 이 과정에서 많은 그 즐거움을 얻었다고 하고, 다 내년에도 또 참여하고 싶다라는 평가를 했고요. 이 장애 학생들 같은 경우는 사실 비장애 학생들과 굉장히 많이 어울리고 싶어 하는데, 또 생각은 어울리고 싶어 하는데 행동은 또 굉장히 소극적인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비장애 학생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고, 그걸 통해서 또 적극적인 그런 다음 행보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된다는 점에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행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장애 학생들이 사실 학업을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 어려운 상태에서 이뤄가는데, 이 학생들의 가장 큰 두려움 중에 하나가 또 취업에 대한 그런 막연한 불안감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장애 학생들을 위한 그런 취업 특강을 이번에 좀 좋은 강사분을 섭외를 해서 특강을 했는데, 이 특강을 해주신 강사님께서 지금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그런 조언들과 자문을 많이 해주셨고, 그리고 이 강의를 통해서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 자신감을 얻었다고 하는 평가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장애인의 경우에는 또 이런 여러 가지 제도들 속에서 조금만 더 준비를 하면 좋은 곳으로, 좋은 대기업으로도 얼마든지 취업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얘기를 듣고, 학생들이 굉장히 희망적인 그런 감정을 느꼈고,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 장애학생 지원센터의 가장 중요한 업무인 학습활동 지원인데요. 이 장애가 있는, 특히 이제 시각장애 학생이거나 청각장애 학생인 경우에는 수업 시간에 지원이 없으면, 사실 학습 지원이 없으면 수업을 제대로 이수하는 것이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교재 지원이나 속기 지원을 하는데, 정규 학기뿐만 아니라 계절 학기도 다 이루어지고 있고, 여기에 대한 만족도는 정말 굉장히 큽니다. 이런 지원이 없으면 학생들이 이제 교재를 보거나 이제 강의를 들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이 속기사를 지원이 어렵거나 하면 저희 센터에서라도 어떻게든 교재를 저희가 만들어서라도 지원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현재까지는 아무 큰 문제 없이 원활하게 학습 지원 활동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배리어 프리 교육 환경 개선 건인데요. 저희가 지금 기획처와 사무처의 지원을 받아서 배리어 프리 환경 개선을 굉장히 많이 해왔는데 이번에는 장애 학생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직접 단상 위로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이동식 휠체어 리프트를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졸업식이나 시상식이나 이제 동아리 활동을 학생들이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동아리 활동 끝에 이제 공연을 하고 뭔가 발표회를 하는데 그 단상에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좀 주저하고 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제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되고 또 적극적으로 여러 활동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열렸다는 점에서 굉장히 큰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는 숙명 행복 상담센터에 대한 성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많은 학생들이 정서적인 그런 어려운 문제에 부닥치게 되면 이제 주변에 아는 친구들의 도움을 받다가 그리고 또 이제 해결이 안 되는 경우에는 저희 상담센터로 찾아오거든요. 근데 그 숫자가 상당히 굉장히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참여 건수가 거의 4,000건이 넘어요.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꾸준히 우리 상담센터에서 상담을 받고 있고 상담 후에 이제 자기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회피하는 게 아니라 직면하고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힘을 저희 상담을 통해서 받아서 그 다음에 학업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고 그리고 자기가 생각한 계획대로 학업을 수행해 나가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 센터의 역할이 굉장히 큰 성과를 얻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자살이나 자해를 막아내는 것, 그리고 예방하는 것 이것이 사실 가장 우리 센터의 큰 성과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는 학생이 있을 때 저희 센터로 위기콜을 보내주시면 그 학생을 또 가장 먼저 상담 우선순위에 두고 저희가 상담을 하기도 하니까요. 그런 좀 위기 상황이 있는 학생이 있으시다면 잘 설득하셔서 저희 상담센터로 연결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상담 활동의 연장선에서 저희가 그 여러 가지 워크숍을 통해서 또 학생들이 이제 개인적으로 찾아오기 어려운 학생들, 문을 두드리기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여러 워크숍들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2025년에 저희가 신설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외국인 유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숫자가 늘어나잖아요. 근데 그 학생들이 이제 외국 타국에서 공부를 하면서 쌓이는 여러 가지 불안과 스트레스가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 언어가 소통이 안 되는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상담이 어려운데 그래도 한번 시도해 보자라고 해서 시범적으로 저희가 이 스트레스 지수를 측정하는 이런 체크리스트를 배포하고 그리고 그 스트레스를 어떤 식으로 해결하면 좋은지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대한 어떤 그 피드백이나 또 그 평가를 통해서 더 많은 외국인 유학생들에 대한 관리도 할 수 있도록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위기관리 및 생명 존중 사업을 굉장히 크게 생각하는데요. 그 대표적인 게 저희 그 명재관 입소하는 신입생들의 경우에 저희가 단체로 심리 검사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단체 생활을 하는 경우에 이제 우울이나 불안 지수가 높은 학생들이 이제 같이 거주하는 경우에 그것이 이제 파급 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 해서 저희가 먼저 입소할 때 바로 심리 검사를 하고 조기 예방을 할 수 있도록 미리 이 학생들에게 자신에 대한 것들을 알려주고 그 학생이 자신에서 스스로 상담을 받으러 이렇게 신청하러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위기관리위원회를 매 학기마다 개최를 하고 있는데 우리 대학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그 심각한 그 심리 상태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해서 외부 전문가이신 의사나
변호사, 경찰분들을 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모셔서 그분들의 자문을 듣고 우리의 대응 방안들을 좀 같이 논의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현명하고 더 적절한 타이밍에 더 적절한 그런 그 방식으로 접근하기 위한 노력도 많이 하고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앞으로 이제 26년의 계획들인데요. 이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이상으로 저희 학생처에서 그 대학 혁신 사업을 지원받아서 시행했던 여러 가지 주요 사업들 설명을 드렸는데요. 저희 학생처는 앞으로도 학생들의 복지 증진과 학생 활동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학생들이 안정적이면서도 즐겁고 장시의 학업을 꾸준히 잘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학생의 행복을 위한 대학생활 지원 활성화 발표였습니다. 발표를 해주신 정혜영 학생처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 전합니다. 다음 발표는 학생의 성공을 위한 진로 취업 지원 성과라는 주제로 경력개발처 손서희 처장님께서 발표해 주실 예정이었는데요. 부득이한 사정으로 경력개발처 학생경력 설계팀 오채영 팀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따뜻한 박수로 무대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학생경력설계팀장 오채영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 한 해 동안 저희 경력개발처가 대학 혁신지원 사업을 통해 일궈낸 성과와 그 확산 과정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격적인 성과 보고에 앞서 2025학년도 대학 혁신지원 사업 재원으로 운영된 경력개발처의 팀별 핵심 사업들을 간략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재개발팀의 사업을 안내드리면 인재개발팀은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 성장에 집중했습니다. 스스로 진로를 설계하고 학점을 이수하는 자기 진로 주도 프로젝트, 교수 및 선배와 정서적 점정 유대감을 쌓는 전공별 멘토링, 그리고 진로 취업 포털인 스노우웨이 고도화까지 총 3개의 핵심 사업을 수행했습니다. 이어서 제가 맡고 있는 학생 경영 설계팀의 추진 사업입니다. 저희 팀은 현장 실무와 산학 연계에 방점을 두었습니다. 우리 대학의 대표 산학 모델인 캡스톤 디자인 교과와 경진대회, 그리고 여기서 도출된 우수 아이디어로 글로벌 대회에 수상한 학생들을 격려하는 캡스톤 디자인 넥스트 플러스 사업이 있습니다. 또한 산학 연계 비교과 산학 협의체, 그리고 글로컬 마케터, 표준 현장 실습을 통해 현장 중심의 역량을 강화했으며 2025년 가장 공을 들이고 시작한 데이터 AI 기반 학생 성장 시스템 스노우와이즈까지 총 7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 인재개발팀부터 먼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인재개발팀은 전공 탄생 및 진로 설정 지원 과제를 중심으로 크게 2가지 축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교과 지원, 하나는 멘토링 프로그램입니다. 이 중에서 대학 혁신 지원 사업 재원으로 집중 운영하고 있는 핵심 사업은 교과 영역에서는 자기주도 진로 설계 프로젝트, 멘토링 영역에서는 교수님 및 현직 선배와의 멘토링입니다. 즉, 학생이 혼자 고민하는 진로가 아니고 교과 안에서 설계하고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 구체화하는 진로를 만드는 데 초점을 두고 추진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2가지 사업을 중심으로 성과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주도 진로 설계 프로젝트는 학생들이 스스로 관심 있는 전공이나 희망 진로와 관련된 프로젝트를 직접 기획하고 수행하며 이를 전공 선택 3학점으로 인정받는 매우 실전적인 도전 교과 모델입니다. 25년 운영 현황을 보시면 37개 팀, 총 105명이 참여하여 전년 대비 규모가 참여 학생 수가 2.6배나 급증을 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학생들 사이에서 실질적인 커리어 성장 모델로 자리 잡았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약 2,27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장학금과 지도교수 수당, 운영비를 전폭 지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프로젝트 목록을 보시면 일본어 학습 앱 개발이나 자율주행 자동차용 제어기 개발, AI 뉴스레터 비서 서비스 등 최신 기술 트렌드인 AI와 딥러닝을 접목한 과제들이 다수 눈에 띄고 있습니다. 단순한 이론 공부를 넘어서 MZ세대를 위한 맞춤형 식품 추천 웹사이트를 만들거나 창업 광고 제작사 창업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등 학생들은 이미 캠퍼스 안에서 작은 스타트업을 운영하듯이 치열하게 자신의 진로를 실험하고 성과를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학과별 참여 분포를 분석해봤습니다. 공과대학의 참여 비율이 58.1%로 가장 높지만 눈여겨볼 점은 인문, 사회, 예술 계열의 약진입니다. 홍보광고학과, 경영학과, 작곡과 등 21개 학과가 참여하며 학제 간의 경계 없는 진로 설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특정 전공의 전유물이 아니라 우리 대학 전체에 자기 주도적 교육 문화가 정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아주 유의미한 데이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성과 발표를 통해 우수 작품으로 선정된 프로젝트 내용을 보면 단순한 과제 제출에 그치지 않고 공공 데이터와 AI 기술을 결합하여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우리 학생들의 수준 높은 역량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주도 진로 설계 프로젝트의 운영 결과를 3가지 핵심 키워드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공학 계열의 강세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기술 성과를 창출했습니다. 둘째, 인문, 예술 등 다양한 전공의 참여를 끌어내서 융복합적 시너지를 확인했습니다. 셋째, 2025년 SNU 에듀 엑스포를 통해서 우수 성과를 대내외에 공유함으로써 한 팀의 성공이 전교생의 동기부여로 확산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인재개발팀의 마지막 파트는 전공별 멘토링인데요. 이 프로그램은 교수와 학생 간의 실질적인 만남을 통해서 전공 기반의 생생한 진로 정보를 공유하고 학생들의 진로 불안을 해소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025년 하반기 약 4개월 동안 총 18개 학과에서 1,059명의 학생과 교수님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총 99회에 걸친 밀착형 상담과 강연을 통해서 학생들은 학교 생활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고 자신만의 진로 목표를 구체화할 수 있었습니다. 본 프로그램의 만족도 조사 결과는 전체 평균 4.78점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고 학생들의 진로 불안을 조기 완화하고 학과 차원의 진로 취업 지원 논의가 실제 실행 계획으로 이어졌다는 점이 가장 큰 성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부터는 학생 경력 설계팀의 성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경력 설계팀은 산학협력단에서 2025년 9월 본부 경력개발처 산하로 이동해서 신설되었습니다. 저희 학생 경력 설계팀은 학생의 전공 기반 경험이 실질적인 성과와 취업 경쟁력으로 이어지도록 교육과정과 시스템들을 기획하고 운영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팀의 대표 사업인 캡스톤 디자인은 2025년 한 해 동안 비약적인 성장을 거뒀습니다. 이 캡스톤 디자인의 교과목 수와 이수자 수는 정보 공시의 중요한 지표인데요. 수치로 증명한다면 운영 교과목 수는 기존 2023년 대비 연간 103교과에서 25년 연간 137개 교과로 크게 확대됐고요. 이수 학생 수 또한 1991명에서 2951명으로 약 1000명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캡스톤 디자인 수업에서 연간 2.7억 원 규모의 실험 실습비를 집중적으로 지원해서 학생들이 이론에 머물지 않고 현장의 문제를 직접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 학생들의 지속적 성장을 돕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또한 교과목 운영에 그치지 않고 그 결과물이 실제적인 성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후속 관리를 병행하고 있는데요. 먼저 매년 1회 개최하는 캡스톤 디자인 경진대회가 있습니다. 이 자리는
한 학기 동안 전공 수업에서 도출된 우수한 성과물들을 전교생들과 공유하는 장입니다. 올해는 총 15개 학과 57팀, 221명이 예선을 신청을 했고 이 중 총 20팀이 본선대에 진출해서 수상을 하였습니다. 매년 고정적으로 개최하는 이 대회를 통해서 학생들의 노력이 단순한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서로의 아이디어를 보완하며 한 단계 더 고도화될 수 있는 강력한 동기부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5년도에는 캡스톤 디자인의 질적 성장을 위해서 캡스톤 디자인 더 넥스트 플러스 사업을 신설했는데요. 이 사업은 정규 교과에서 나온 아이디어를 실제 기술로 구현하고 글로벌 공모전에서 수상하며 학교의 명예를 높인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성과 중심의 프로그램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결실로 올해 칸 라이언즈 본상을 수상한 재학생 5명에게 더 넥스트 플러스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이번 수상작은 국제 광고 캡스톤 디자인 수업에서 탄생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공 프로젝트입니다. 전 세계 출품작 중에 단 4팀만 주어지는 본상을 거머쥐면서 우리 학생들의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세계 무대에서 증명했습니다. 이는 국내 최초의 정규 교과 기반 수상이고요. 세계 5대 광고제로 모두 석권을 했기 때문에 유례없는 쾌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숙명의 캡스톤 디자인 교육 모델이 글로벌 스탠다드로서 충분한 경쟁력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최고의 교육 혁신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론과 실무의 간극을 줄이기 위해 2가지 전략적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첫째, 25년 한 해 동안 총 20건의 산학 연계 비교과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캡스톤 디자인과 같은 정규 과목 외에도 최신 산업 트렌드를 즉각 반영한 단기 직무 교육이라든지 기업 프로젝트를 꾸준히 개최했습니다. 덕분에 학생들은 방학 중에도 현직 전문가와 협업하며 끊임없이 실무 감각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 산학협의체를 활성화해서 교육의 현장성을 극대화했습니다. 단순히 대학이 가르치고 싶은 내용이 아니라 기업이 현장에서 당장 필요로 하는 기술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수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를 위해 꾸준히 공모를 하고 지원을 한 결과 현장의 목소리가 캡스톤 디자인 주제라든지 신규 교육과정이 그대로 반영되는 환류 시스템을 안착시켰습니다. 이런 구조가 있었기에 우리 산학 연계 교육은 단순 체험을 넘어서 글로벌 공모전 수상, 기술 특허 취득, 취창업 등의 성과로 이어질 수 있었다고 봅니다. 다음은 학생들의 실무 직무 역량을 완성하는 표준 현장 실습 학기제 성과입니다. 요즘 채용 시장의 화두는 단연 직무 경험입니다. 신입에게도 경력직 수준의 능력을 요구하는 시대인 만큼 현장 실습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저희 팀은 올해 총 82개 기관에 141명의 학생을 파견했는데요. 학생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실무에만 몰입할 수 있도록 든든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그 중점을 뒀습니다. 이 과정은 기업과 학생들에게 확실한 윈윈이 되는데요. 기업은 우수 인재를 미리 검증을 해서 확보를 하고요. 학생들은 장학금을 지원받으며 경력직에 준하는 취업 경쟁력을 얻게 됩니다. 신입보다 경력을 선호하는 냉혹한 취업 현실 속에서 표준 현장 실습은 우리 학생들이 준비된 인재임을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양질의 실습 기간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더 많은 학생들이 현장에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성과는 글로벌 산학협력 모델로서 학생들의 글로벌 취업 역량을 강화시키는 글로컬 마케터 교육과정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단순히 언어 능력이 뛰어난 학생을 양성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고도의 마케팅 실무 교육을 시행해서 이를 바탕으로 실제 기업과 함께 해외 박람회 현장에 투입을 시키는 매우 도전적인 과정입니다. 학생들은 현장에서 실제 바이어들과 협상하고 제품을 홍보하며 교과서에서 배울 수 없는 글로벌 비즈니스의 정수를 체득하게 됩니다. 지난 2025년 1월 저희 도쿄 박람회에서 거둔 놀라운 성과를 공유하면 당시 참여했던 기업은 우리 학생들의 활약에 힘입어
일본의 대형 유통망인 라쿠텐, 돈키호테 입점 계약이라는 쾌거를 이뤄냈습니다. 더 고무적인 것은 이 과정에 참여했던 학생의 역량을 높이 평가한 해당 기업이 학생을 정규직으로 즉시 채용하고 교육이 바로 취업으로 연결되는 최상의 선순환 사례를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성공 경험은 2026년에도 계속됩니다. 지난 1월 진행된 교육과정에서 8명의 우수학생들이 최종 선발이 됐고요. 다가오는 8월 홍콩 푸드 박람회에 진출해서 우리 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을 도울 예정입니다. 글로컬 마케터 과정은 현재 3년째 지속되고 있고요. 매년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우리 숙명의 인재들이 세계 무대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든든한 가이드가 되어주려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대학 혁신 지원 사업의 핵심 과제인 데이터 AI 기반 학생 성장 통합 시스템 스노우와이즈입니다. 약 4억 원의 사업비가 지금 투입되는 이 엄청난 프로젝트는 현재 저희 부서가 지금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간 학생 데이터는 진로 상담, 비교과, 동아리, 취업 정보, 학적 이런 여러 시스템이 흩어져 있어서 성장을 한눈에 파악하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이런 파편화된 데이터를 하나로 통합해서 입학부터 졸업까지 학생의 전 생애 주기 성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이 사업의 핵심 목적입니다. 스노우와이즈가 가져올 교육 환경의 변화, 그 첫 번째는 강력한 데이터 통합입니다. 학내외의 모든 활동 이력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통합해서 우리 대학만의 학생 경력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AI 기반의 초개인화 커리어 가이드입니다. 단순한 정보 나열이 아니라 AI가 빅데이터를 분석해 학생 개개인에게 최적화된 성장 경로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선배들의 성공 경로라든지 직무별 필수 비교과라든지 맞춤형으로 추천을 해서 학생 성공의 나침반 역할을 하려 합니다. 세 번째는 글로벌 숙명을 위한 다국어 지원 서비스입니다. 늘어나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언어 장벽 없이 시스템을 이용하고 학업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우려 합니다. 이는 우리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을 상징하는 서비스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넷째, 고도화된 CQI 기반 환료 시스템입니다. 시스템에 쌓인 데이터는 교육의 질을 분석하고 인증하는 근거가 되고 분석된 성과 데이터는 우리 대학 데이터 통합 시스템으로 전달해서 차년도 교육과정 개편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합니다. 데이터로 인증하고 그 결과로 교육을 혁신하는 스노우와이즈의 고도화된 시스템으로 우리 숙명여자대학교가 데이터 기반 대학 경영으로서는 핵심 동력이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 시스템은 2026년 5월 창업 기념일에 맞춰 1차 오픈할 예정이고요. 창업 120주년을 빛내줄 성과로 열심히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유관부서들의 많은 지원과 협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경력개발처가 그리는 2026년의 미래 통합 로드맵을 보여드리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이 거대한 로드맵을 지탱하는 가장 밑바탕, 저 아래의 파란색 화살표는 바로 오늘 이 자리를 있게 한 대학 혁신 지원 사업입니다. 든든한 재정적, 정책적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과감한 교육 혁신을 시도할 수 있었습니다. 인재개발팀은 학생들이 전공을 탐색하고 자기 주도적으로 진로를 설계하도록 돕고 학생 경력 설계팀은 산학 연계 캡스톤 디자인을 수행하고 현장 실습을 나가며 글로컬 마케터로서 세계 무대를 넓힐 수 있도록 됐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데이터 AI 학생 성장 통합 시스템 스노우와이즈가 학생 데이터를 누적시키고 성장시키는 데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즉 진로 탐색부터 실전 경험까지 모든 과정들이 단절되지 않고 하나의 데이터로 누적되고 순환하면서 AI로 설계하고자 하는 구조, 이것이 바로 우리 경력개발처가 계획하고자 하는 2026년의 모습입니다. 대학 혁신 지원 사업을 통해 구축된 이 단단한 생태계 안에서 우리 학생들이 마음껏 꿈을 펼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 경력개발처 모든 구성원은 2026년에도 멈추지 않고 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따뜻한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학생의 성공을 위한 진로 취업 지원 성과 발표였습니다. 발표해 주신 오채영 팀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 발표는 2025 순원칼리지 자유전공학부 여정과 성과라는 주제로 순원칼리지 심재용 학장님께서 발표 준비해 주셨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수원칼리지 학장을 맡고 있는 심재웅입니다. 수원칼리지가 지난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 달려오는 과정에는 정말 학교에 계시는 정말 많은 분들의 도움이 없었으면 불가능했다라는 말을 드릴 수 있을 만큼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여기 계신 총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부처들이 자유전공학부다 그러면 일단은 열린 마음으로 무장해제 하셔가지고 다가와 주셔서 제가 그 힘을 받고 오늘까지 달려올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자유전공학부의 여정과 성과라는 제목인데 지난 1년 동안 학생들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같이 좀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엄청나게 많은데 20분짜리로 만들기 위해서 많이 줄였습니다. 네, 넘어가고. 네, 자유전공학부는 이런 어떤 슬로건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경계를 넘어 가능성을 확장하는 혁신 리더의 길이다. 네. 자유전공학부가 전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어떤 융합적인 그런 마인드를 가진 학생들을 기르자라는 그런 취지였기 때문에 그런 걸 좀 반영을 해서 이렇게 슬로건을 만들어 봤고 학생들이 우리 학교에 잘 안착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슬로건에 맞게끔 어떤 혁신의 그런 그 DNA를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그런 전공에 잘 진입해서 성공적으로 좀 잘 지낼 수 있도록 이런 세 가지 전략을 세워서 1년 동안 진행을 해왔습니다. 네, 뭐 저희는 이렇게 수원칼리지 단과대학 안에 자유전공학부, 그다음에 기초형학부, 융합학부 이렇게 세 개의 학부가 있습니다. 네, 제목이 어떠신가요? 360도 학생 지원 체계라고 이름을 붙여봤는데 중간에 자유전공학부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위에 전공 지도 교수님들 그 아래 우리 학사 지도 교수님들 그 양 옆에 재학생 선배라든지 동문 선배들 그리고 타 단과대학 재학생들이 전체적으로 우리 자유전공학부를 중심으로 해서 유기적인 그런 상호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해보자라는 그런 취지에서 360도 또는 뭐 전방위적 이런 표현을 저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학생 지원 체계를 구성을 했고요. 다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데 중간에 보시면 학생 자치 운영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뭐 다른 학과나 학부에서는 학생회라고 이름을 붙이는데 저희는 1학년밖에 없기 때문에 학생회가 좀 어려워서 자치 운영위원회를 했고 위원장, 부위원장 학생들을 뒀는데 제가 이런 사례들을 밖에 나가서 여러 번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다른 대학과 우리 대학과의 좀 가장 그 차이점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것도 우리 학생처에서 굉장히 많이 도움을 주셔가지고 어렵게 이렇게 만들어졌지만 사실 이 학생 자치 운영회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그 자유전공학부가 더 탄력을 받고 정말 학생들의 어떤 주도적인 마인드로 혁신의 마인드를 심어가면서 1년 동안 잘 운영을 해왔습니다. 위에 보시면 전공 지도 교수님들도 제가 좀 이따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37분이 정말 헌신적으로 자유전공학부의 일이다 그러면 나서주셨고 또 같이 오셨던 우리 AA 교수님들도 정말 동생들처럼 선배처럼 가까이 다가가서 열심히 도와주셨고 또 우리 재학생 선배나 타 단과대학 재학생들도 한결같이 나서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부분을 좀 정리를 해보면 사실 이 중도 탈락에 대한 문제 그리고 전공 쏠림에 대한 문제 그리고 이 전공 적응에 대한 문제 그리고 마지막 이 자유전공학부의 어떤 홍보에 대한 문제 한 4가지 정도인데 사실 어느 곳에 가든지 자유전공학부를 운영하고 있는 모든 대학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고민입니다. 이런 고민들을 저희는 어떻게 준비를 했고 어떤 프로그램으로 실천해 나갔는지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중도 탈락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뭐 1학기, 2학기 이렇게 나눠가지고 지금 이 파란색, 하늘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이 자유전공학부 학생들에게 해당되는 그런 내용들인데 1학기 때는 이미 좀 학교 내에서 굉장히 익숙해진 표현입니다. 순세 1, 2라는 이 교과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고요. 2학기 때는 자전 2라고 해서 자기 주도 전공 설계 프로젝트라는 그런 과목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2학기 때는 2학기 때 그걸 했던 거고 또 지금 학생 지원 프로그램에서 또 1학기, 2학기 이렇게 나눠가지고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면서 1년을 지내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선 그 중도 탈락 방지부터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 부분은 정말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정교적인 그런 지원이 없었으면 굉장히 어려웠을 것이다. 덕분에 많은 프로그램들을 성공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었고 그 결과 우리 또 이따 학생들이 발표를 하겠지만 학생들의 여러 가지 전공 적응에 대한 문제들이 만족도가 많이 높아지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래서 뭐 대학혁신단 정말 전폭적으로 저희 예산을 지원을 해주신 덕분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획처에서도 우리 JA 그런 그 전공 지도 교수님들이 있는데 교수님들은 활동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도와주셨고 또 교무처에서는 우리 JA 교수님들의 그 교수업적 평가를 반영해 주신 이런 부분도 배려를 해주셨고 또 이 전공 기초 과목군을 아까 우리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전공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큰 문제 없이 자기가 원하는 과목들을 들으면서 좀 잘 안착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생처에서는 지금 신입생 OT 지원을 포함해서 또 여러 가지 그런 프로그램들 많이 지원해 주셨고 또 경력개발처, 우리 사무처 그리고 디지털 정보혁신처를 포함해서 정말 모든 그런 학계 부처들이 많은 도움을 주셨기에 오늘의 이 자유전공학부가 가능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도 탈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전략들이 있을 텐데 많은 고민 끝에 저는 이 스포심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스포심 강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이와 같은 어떤 그 생각을 토대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비전 캠프를 떠났습니다. 자전 빛을 그리다라는 주제로 강원도 속초 리조트에 가서 학생들과 함께 1박 2일을 보냈었는데 이 안에서 학생들이 직접 구호도 만들어보고 또 자전 노래도 만들어보고 자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어떤 정체성을 형성하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생들 간의 어떤 소속감을 증진시킬 수 있었던 그런 프로그램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만족도는 5.0 중에 4.3이 나왔는데 저기 왼쪽에 보시면 거의 한 300명 가까운 학생들이 있습니다. 거기 제가 있는데요. 혹시 찾을 수 있으신가요? 네, 저는 저 사진이 정말 감동적입니다. 저렇게 많은 학생들이 같은 옷을 입고서 이렇게 찍은 사진이 사실 그걸 좀 보기 어려운데 저도 제가 어딘지 모르겠는 분명히 제가 어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실제 학생들이 그룹을 지어서 우리 아이덴티티를 형성해 나가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굉장히 학장으로서 가서 프로그램 진행하면서 뿌듯했고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많은 분들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여름 캠프도 같습니다. 방학 시작하기 전에 또 한 번 우리의 스페이스를 올려보자라는 취지에서 여름 캠프도 갔고 이번엔 또 우리가 자전이다라는 보호를 가지고 떠났고 특히 이 여름 캠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학생자치위원회가 100%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그냥 따라만 가서 응원만 해줬고요. 그래서 양평에 가가지고 또 1박 2일 프로그램을 했고 이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준비해서 그런지 또 만족도가 좀 더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스포심을 강화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습니다. 또 하나 이 중도 탈락 방지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또 많은 고민 끝에 정말로 우리가 다가가는 교육, 세심한 어떤 밀착형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전거학부에 계시는 우리 학사 지도 교수님들 그리고 또 짝선 짝투라고 해서 이것은 총학생회에서 먼저 제안을 했습니다. 총학생회에서 우리 자전 학생들과 팀을 이루어서 시간표를 같이 짜본다든지 같이 수련관에 있는 식당에서 밥을 먹어본다든지 그런 어떤 소소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선배들이 있다라는 그런 따뜻한 마음을 전해줬던 굉장히 소중했던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만만 멘토링이라고 해서 또 밖에 있는 그런 선배들이 자전에 있는 학생들 4명과 팀을 이루어서 같이 영화 보기를 한다든지 책을 읽어보기를 한다든지 한 4, 50개 정도였던 그런 그룹이 형성이 되었고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그런 중도 탈락 방지에 큰 도움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두 번째 안건은 이제 전공 쏠림에 대한 문제죠. 아마 많은 대학들에서도 이 전공 쏠림에 대한 문제들 때문에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전공 쏠림에 대한 부분들은 결국 이제 교육 과정을 통해서 풀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전공이 뭐 하는 전공인가? 여기에서 과연 우리가 공부를 하고 나면 우리가 어디로 진출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보를 주고 학생들의 그것을 잘 몰랐던 부분들을 또 비교해서 알 수가 있게 된다면 그것이 전공 쏠림에 이걸 막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이제 수련 세미나 1, 수련 세미나 2, 그 다음에 2학기에 자기주도 전공 설계 프로젝트. 전체적으로 하면은 교양 그 선택이지만 우리 학생들한테는 필수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1학기, 2학기 6학점을 필수 과목으로 지정하는 경우는 또 다른 학교와는 다른 또 우리 학교만의 어떤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련 세미나 1 같은 경우는 보시면 50분, 50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각각 일주일에 3개 학과가 수업 시간에 오셔가지고 각 학과의 이 전공 지도교 교수님께서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우리 과에서 무엇을 배우는지, 어떤 비전이 있는지와 관련된 굉장히 자세한 그런 소개를 해주셨던 수업이고요. 수능 세미나 2는 우리 학사 지도 교수님들께서 학생들과 함께 아이덴티티 형성, 그다음에 어떤 그런 문제 해결 역량을 키우기 위한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운영했던 교과목입니다. 그리고 자기주도 전공 설교 프로젝트는 1학점짜리인데 학생들이 대부분 이제 여름 지나면은 과를 선택을 하거든요. 또 과를 선택을 했을 때 그 과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알아보게 하기 위해서 이제 더 체험 중심으로 운영했던 그런 과목입니다. 네, 지금 여기 보시는 것은 수능 세미나 1 말씀을 드렸는데 학생들이 일주일에 3개 전공에 대해서 배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37개 전공에서 전부 다 10분에서 한 12분 사이에 온라인 이 강의를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해당되는 그 주차에 이런 강의들을 보고 와서 질문과 함께 하는 일종의 이제 플립 러닝 방식을 수능 세미나 1에서 도입을 했던 것입니다. 수능 세미나 1은 대충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예를 들면 첫째 주 같은 경우는 새로운 출발, 프랑스와 만나다 해서 OT와 함께 이 프랑스어로 문학과에 오셔서 강의를 해주셨던 거고, 2주차 같은 경우는 기초 학문과 어떤 데이터의 세상, 그래서 수학과 통계학과, 경제학과 이렇게 해서 3분의 선생님들 오셔서 각각 주어진 그런 50분을 최대한 학생들과의 어떤 그런 상호소통을 하면서 학과에 대한 어떤 설명을 충분히 해주셨던 그런 과목입니다. 누군지 아시겠죠? 네. 네. 우리 총장님께서 우리 미술 세미나 1 과목에 어떻게 개강하는 날이죠. 오셔가지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프랑스어로 문화학과에 대해서 정말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셨고, 학생들이 정말 우리 총장님이 해주시는 그런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이 해당 학과에 대한 어떤 이해를 충분히 해갔던, 그리고 학생들이 엄청나게 많은 용기를 주셨던, 이어서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해당되는 어떤 그런 과에 선생님들이 오셔가지고 이와 같은 강연을 해주셨던 겁니다. 수능 세미나 2와 관련된 그런 부분들인데 크게 보면 앞부분에서는 우리의 아이덴티티, 승명인으로서의 아이덴티티 이런 부분들을 형성하는 그런 내용과 후반부에서는 이 프로블럼 솔빙, 문제 해결 등 역량을 키우기 위한 어떤 그런 과목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네, 전공 쏠림 방지와 관련돼서 교과뿐 아니라 이제 비교과 운영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다들 아실 겁니다. 우리 승명 전공을 만나다라고 해서 작년에 우리 학교에서 처음으로 전공 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5월 19일에서 20일까지 이때 한 2,000명 이상의 방문을 했고, 이때는 자전거 학생뿐 아니라 우리 학교 학생들 전부가 해당이 됐었죠. 이때는 만족도가 5.0에서 4.7 나온 만큼 굉장히 좋았고, 올해도 5월 중순에 더 좀 포션 좀 키워가지고 많은 학생들, 또 더 많은 과들이나 전공들, 또 행정부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지원과 또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많이 따라다녔습니다. 왼쪽에 어딘지 아시게 강화도입니다. 강화도. 그리고 SBS라든지 증권거래소라든지, 그리고 전주도 다녀왔습니다. 또 학생들과 함께 직접 제가 만나서 같이 어울리고 놀고 이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학생들이 우리 어떤 그 전공에 대한 관심들, 그런 관심을 토대로 해서 고르게 어떤 그런 전공을 고려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취지에서 했고요. 이 전주에선 가가지고 이제 한복 입고 사진도 찍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주제, 세 번째 주제는 이제 성공적인 그런 전공 안착을 위한 그런 지원들일 텐데, 예를 들면 이제 자율전공학부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전공별 체험활동이라는 거를 이제 각 37개 전공에 부탁을 했고, 전공에서는 정말로 다양하게 전공이 가지고 있는 어떤 모든 그런 리소스를 총동원하셔가지고 자율전공학부 학생들이 해당 학과로 왔을 때 그 과에 대한 또 정체성을 알려줄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많이 준비하셨습니다. 기계학과, 시스템학과 같은 경우는 로봇과 같이 학생들이 뭔가 이렇게 실습을 하게 한다든지, 중어중문학부 같은 경우는 학생들한테 중어중문학 관련된 무슨 연극을 참여하게 한다든지 하는 그런 정말 그 과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직접 준비를 해주셔가지고 학생들이 굉장히 도움이 되었던 그런 활동들입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제 교수님들의 지원도 굉장히 빼놓을 수 없을 만큼 너무 감사드리는 부분들인데요. 전공 탐색에 대한 부분들, 또 학생들이 찾아봤을 때 언제든지 이렇게 상담을 해주셨던 그런 부분들, 또 전공 박람회 오셔가지고 일일이 학생들과 만났던 이런 부분들이 이 성공적인 전공 안착을 위한 그런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또 AA 교수님들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이 학교생활 밀착 지원 선배로서
후배로서 아낌없는 그런 정을 주시면서 학생들을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인데요. 이것도 정말 그 우리 승명만이 했던 하나의 또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홍보 콘텐츠를 만들었고 지금 자유전공학부 유튜브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유튜브 채널에 전공 요리자랑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금 5회가 올라와 있습니다. 5회가 올라와 있고 이 전공 요리자랑이라는 것은 이 자유전공학부를 좀 아는 곳에 알리고 싶은데 대내외로 알리고 싶은데 딱딱한 콘텐츠보다는 좀 재미난 콘텐츠로 이 자유전공학부를 또는 자유전공학부 플러스 어떤 다른 전공들을 좀 자세히 알아갈 수 있는 그런 게 없을까라는 취지에서 만들었던 거고요. 학생들이 직접 요리를 합니다. 자유전공학부 학생 1명, 타학과 학생 1명, 그리고 교수님들이 오셔가지고 시식단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5회는 교수님들이 나오셔서 요리를 하셨고 학생들이 시식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 프로그램이긴 한데 아직까지 구독자라든지 이게 좀 많이 약하니까 이 끝나고 저희 구독도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지금 원래 그 유튜브 콘텐츠와 함께 그걸 좀 압축해가지고 쇼츠도 많이 올리고 있는데 간단히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불러볼까요? 알겠습니다. 공개 등장! 얘네씩 어쩌다 나중에 네. 저도 교수님의 또 다른 희생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오늘 뭐 떡볶이 만든다면서요? 네, 제가 매운 걸 못 먹어서 떡볶이를 안 먹는데 한참 떡볶이 만들어보고 싶어요. 요리 저 아까 등장할 때 들으셨겠지만 공주는 그런 거 안 해요. 네, 궁금하시면 유튜브 구독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앞으로 좀 이 컨셉으로 이 영상을 좀 더 만들어 갈 계획이고요. 이제 10회가 되면 또 이렇게 스페셜 콘텐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6년 지금도 지금 16학번을 맡기 위해서 많은 고민과 또 어떤 일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준비를 좀 하고 있는데요. 역시 이 물음표를 던졌던 것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똑같은 일들이 또 다시 반복이 될 것이다. 학생들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전공 안착이라든지 어떤 전공 쏠림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 중도 탈락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를 할 수 있을까? 이게 또 하나의 저희한테도 화두입니다. 1년을 지나왔지만 또 여전히 걱정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시작했던 어떤 그런 마음으로 우리 또 다시 한번 또 처음 시작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자유전공학부를 잘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25 순원컬리지 자유전공학부 여정과 성과 발표였습니다. 발표해주신 심지웅 학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